이 방법만 이용하시면 책값 걱정 없이 책을 공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책값이 부담돼서 선뜻 사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책 한 권만 사도 2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 몇 권만 사도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만 이용하시면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평생 다 읽기 어려운 약 17만 권의 책을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료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과 이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참고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사항도 정말 중요한데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전자도서관은 크게 대출형과 구독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차이를 모르고 이용하시면 원하는 책을 찾고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대출형은 일반 도서관과 같은 방식입니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직접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 책을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책은 이미 대출 중이거나 예약이 꽉 차서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독형은 조금 다릅니다. 도서관이 전자책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도서도 예약 없이 바로 읽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도 이 구독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지역 교육청 전자도서관입니다. 가장 먼저 이용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간단한 지역 인증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약 필요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공공도서관 설명드려볼게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 경기도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에 구독형으로 들어가면 17만 권 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면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 바로 해줄게요. 도면 인증은 경기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도면 인증을 눌러서 성명과 주민번호만 인증하면 끝입니다. 다시 전자도서관으로 돌아와서 도서를 선택해보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5권을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경기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어디서 보는지 볼게요. 경기도 교육청 도서관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다음 도서관 서비스에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도면 인증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정회원 전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다시 전자도서관으로 와서 구독 대출형 전자책으로 들어가서 포커스 구독 대출형 전자책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나옵니다. 상단에 주제별로 보시면 17만 권 이상의 책을 한 달에 5권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한 달에 10권인데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요. 이 두 곳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입니다. 이 두 곳도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먼저 국회도서관을 볼게요. 전체 메뉴에 전자책 오디오북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구독형 도서는 14만 권 이상 제공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바로가기를 눌러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도서나 신간 도서 비율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일반 전자책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립세종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자료 이용해서 국내 전자책을 선택했더니 대출증 소지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대출증이 없습니다. 이 두 도서관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직접 방문해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등록해두면 이후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귀차니즘은 이용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이긴 하죠. 세 번째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입니다. 이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곳은 구독형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대출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추가로 알려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딱 한 개만 수강하면 전자도서관 이용 자격이 생깁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강의만 들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전자책 3권과 오디오북 1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한 15만 권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도 일반 도서, 신간 도서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 추천은 먼저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기본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추가하면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까지 함께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활용해도 대부분의 전자책은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원 가입도 귀찮고 여러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다, 또는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그렇다면 굳이 무료 서비스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한 달 이용료가 한 9,9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0권만 읽어도 책 한 권당 990원 정도니까 거의 커피 한 잔 값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지역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먼저 이용하고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선택지를 넓히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까지 활용하면 하루 한 권씩 읽어도 평생 못 읽을 책을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번거롭거나 더 많은 책을 보신다거나 신간, 베스트셀러 등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보고 검증한 정말 유용한 정보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